젊은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혼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부님들 어제 1월 5일 수요일장 좀 어떠셨나요? 오랜만에 한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들 특히나 우리 젊은 부자들 같은 경우는 성장주를 아무래도 많이 들고 있었죠. 특히 강했었던 NFT, 뭐 게임주 이런 것들, 반도체 이런 것들을 많이 들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손실률도 좀 더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콘텐츠 제목으로 가치주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이틀 연속으로 좀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고 오늘도 시장에서 강한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마이너스 1.18% 하락, 코스닥이 2.18% 하락으로 오랜만에 10개 중에 한 8개가 하락하는 약세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 시간 다우존스도 신고가를 돌파했지만 반대로 나스닥 성장주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우리나라 증시도 약한 흐름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하락장을 소나기에 많이 비유를 하죠. 제가 그래서 대외 환경을 설명드릴 때 이런 국채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뭐 미국 증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환경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그런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우리가 농부라고 쳤을 때 뭐 열매를 따러 가야 되는데 비가 소나기가 많이 온다. 그러면은 열매를 수확할 만한 확률도 굉장히 줄어들고 반대로 봄이 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테마주나 급등주들도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하락장에선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같은 경우는 저도 매수를 하지 않겠다. 신규 매수를 오늘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종가 매수했던 로보티지라든지 뭐 엠피스나 이런 종목들만 매도를 하는 장초에 매도하는 흐름으로 시장에 대응을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약세장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 이런 장에선 그럼 과연 수익을 낼 수 없느냐라는 대답에는 하락장에는 제가 테마주가 더 강한 흐름을 보이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죠. 다만 테마주가 더 강한 흐름을 보이지만 이렇게 대선주 같이 변동성이 강한 종목들은 언제 급락해도 뭐 고점에 물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염두를 해둬야 된다. 기술주 테마주처럼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상승하는 흐름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도 뭐 지지율에 따라서 지지율 여론조사에 따라서 급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이제 대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조선주, 시멘트 같은 가치주들 오늘 시장에서 강한 흐름을 보였었고 안철수주, 탈모주처럼 앞으로도 좀 급등할 만한 요소가 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측들도 대부분 다 맞았는데요. 오늘 상승 종목 말씀드렸던 픽 종목들 대부분 다 상승을 했고 반대로 로봇주 같은 경우는 제가 고점에서 물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장초에 다 매도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대장주인 로보티즈마저도 12%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 토론방에서 마이너스 7%로 하락을 했을 때 절대 신규 매수하지 마라. 그러다 나락간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러고 나서도 이렇게 5%가 더 하락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로봇주 같은 경우 최근에 많이 올랐고 제가 분명히 130%나 한 달 사이에 올랐기 때문에 분명히 급락이 나올 수 있다. 오히려 CES가 이제 제로 소멸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약세장과 더불어서 이제 이렇게 하락을 맞이했고요. 물론 모든 시세가 다 끝난 건 아니지만 분명히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더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다고 해서 매수하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 조선주 중에서 두 종목 피기를 했었죠.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7% 상승했고 현대중공업은 오늘 3%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멘트도 네 종목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성신양의 한일시멘트는 18%까지 상승했고 나머지 곳들도 다 2%에서 9%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6일 목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4시 40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부탁드릴게요. 말씀드렸던 대로 전체적으로 뭐 장초에는 급등을 분명히 했어요. 분명히 했고 제가 보유하고 있었던 로보스타 같은 경우도 5%대 급등을 해서 저는 그때 매도를 하고 나왔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급락을 했죠. 근데 어쨌든 나스닥이 하락하는 모습을 지금 이틀 연속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치주와 성장주의 이런 포트폴리오 분배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가치주가
4월 달에 강했던 흐름을 보였었고 제가 그 당시에 시멘트주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굉장히 방송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방송을 한두 개라도 좀 보시면은 왜 제가 그 당시에 가치주를 많이 설명을 드렸고 어떤 분위기였는지를 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뭐 법학자 훈훈이 가치주 이런 식으로 쳐도 제가 예전에 올렸었던 방송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로보티즈 말씀드렸던 대로 급락을 했고 어쨌든 지금은 매수할 자리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저께 이 자리였죠. 제가 어저께 한 13분 정도에서 이제 이 두 종목 말씀드렸고 오늘 이렇게 좋은 모습 보였고요. 그리고 성신양의 하늘시멘트, 현대시멘트 뭐 이런 것들 네 종목 말씀드렸었고 오늘 마찬가지로 좋은 모습 보였고 그리고 NCS도 말씀드렸었죠. 어저께 22분에 말씀드렸네요. 그래서 오늘도 NCS가 약 4%대 상승했고 다시 이제 하락 마감, 그러니까 뭐 보합으로 마감이 됐는데 또 시혜가가 지금 괜찮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준도 어저께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죠. 레포트 픽으로 말씀드렸었고 오늘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 장중한 때는 약 한 7%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주식 스터디방에 제가 공유했었던 미스터블루도 좋은 모습을 보였죠. 추가적인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로봇주를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저도 같은 경우도 오늘은 이제 로보스타를 종가 매수해서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지금 시혜가가 한 3.5% 정도 되기 때문에 장초에 아무래도 급등하면 그때 다 매도를 하고 정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장기제로라고서 말씀은 드렸지만 분명히 지금 한 달 동안 130%, 140%씩 상승한 종목들이 여러 종목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평균적으로 다 5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50% 이상 상승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급등주고 테마주인데 그러니까 언제든지 폭락할 수 있다는 거, 언제든지 20% 30%씩 하락할 수 있다는 거는 각오가 돼 있는 분들만 로봇주를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게 아니라면 정말 뭐 3, 4%에도 많이 그래서 제가 이제 3, 4% 정도만 만족하고 매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몇 분이 또 이렇게 물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내가 한두 번 운 좋게 수익 내서 그게 내 실력이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되고 어쨌든 평균이 유지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한 달 평균 수익률이 그래도 뭐 내가 단타 성공률이 10번 중에 한 8번 정도 성공을 하던가 또는 한 달 평균 수익률이 30%대를 뭐 5달 또는 1년 동안 유지가 되거나 이러면은 내가 어느 정도 단타에 감이 있는 거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뭐 매수 매도 버튼 뭐 어떻게 보면 그런 타이밍을 보고서 이렇게 매수 매도 버튼을 누른다. 전혀 뭐 일봉이라든지 20분 봉 이런 것들 지지나 뭐 저항의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서 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한두 번 운 좋게 크게 수익을 낸 것들을 이렇게 한 번 큰 손실을 맞으면 모든 것을 다 날릴 수가 있다라는 경고를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식 스터디 사기, 경매 스터디 치기, 수익형 블로그 치기 모집 중이니까요.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레포트 뉴스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일단 WHO에서 오미크론 비교적 경증이라는 좋은 기사가 나왔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가속성을 주는 또 물가 인상에 대한 가속성을 주는 하나의 또 다른 요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제약바이오가 여전히 못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어쨌든 제약바이오 반등 한번 있을 때 다 정리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사실은 현재는 포트폴리오에 코로나 관련 제약바이오는 아예 없는 게 제 방송을 잘 들으신 분입니다. 저는 거의 한 달 전부터 그 마지막 시세 줬을 때부터 계속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쨌든 저도 이제 모든 종목은 제약바이오 관련된 주들은 이제 예전에 1월 달에 보유한 종목 제외하고는 다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탄도미사일 추정되는 미사일이 발사이 됐죠. 그 발사이 됐는데 뭐 꼭 그것 때문은 아니고 왜냐면 오늘은 외국인 매도세가 크지는 않았었어요. 오히려 기관 매도세가 상당히 강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대북 리스크 때문에 주식이 빠지는 그런 이런 시대는 아니죠. 시대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도 오르고 있고 나스닥 하락 기술주 하락하고 있고 거기다 또 뭐 대북 악재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거기다 추가적으로 또 뭐 LG 엔솔이 이제 좀 있으면 상장하기 때문에 뭐 그런 곳으로 또 빠져나갈 돈들이 미리 어느 정도 매도를 하는 그런 흐름도 좀 보이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전체적인 좀 악재가 있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 이슈는 제가 지난주 일요일이었죠. 일요일에 안전수시 관련된 주들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안랩하고 써니전자만 일단은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물론 대선주를 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제 방송을 좀 집중해서 들으셨을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써니전자가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안랩도 한 15% 정도 상승을 했고 3거래일 동안 거의 써니전자는 한 5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월요일부터 계속 써니전자하고 안랩 두 군데만 좀 말씀드렸었고요. 어쨌든 그 3프로TV에도 나왔지만 안철수 씨 그 지지율이 10%대 지금 두 자릿수를 기록을 했고 3프로TV에서도 평이 상당히 괜찮았다. 뭐 제가 한 2주 전에 그 3프로TV에 이재명 씨가 출연해서 그때 아무래도 좀 이렇게 크로스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재명 씨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20대들은 3프로TV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마찬가지로 안철수 씨가 또 이렇게 인터뷰를 좀 잘하는 모습을 연출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까지 추가적으로 상승 요소가 됐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이슈로는 물론 오늘 안철수 씨 관련된 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했죠. 거의 한 7종목 정도가 급등을 했는데 추가적인 이슈는 아무래도 이거겠죠. 누구로 단일화가 물론 뭐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는데 여기에 따른 여론조사가 나온다면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은 오늘자 이제 KBS 뉴스에는 윤석열 씨가 57%로 윤석열 씨로서 단일화되는 걸 조금 더 많다는 여론이 우세한데 만약이라도 이게 안철수 씨가 조금이라도 1%라도 높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날 또 안철수 씨 관련된 주들은 급등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대선주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여론조사, 뭐 장 전에 시작하는 여론조사, 장 중에 시작하는 여론조사 하나하나를 다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좀 어려움도 있고 위험성이 있다. 특히나 대선이 뭐 1년 가까이 남은 시점이 아닌 현재는 약 3달 가까이 남은 시점, 3달도 안 남았죠. 그러다 보니까 언제 급락해도 할 말 없는 게 대선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써니전자, 안랩 말씀드렸었고요. 써니전자는 30%, 안랩은 13% 상승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써니전자부터 오픈베이스, 까뮤ENC, 강진실업, 링네트, 안랩, WI 여기까지가 이제 안철수 씨 관련된 주고 아랫단에는 이제 홍준표 씨 관련된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씨 관련된 주, 탈모 관련된 그 공약 관련해서 오늘 좀 급등을 했는데 어제도 좀 좋은 흐름 보였었고 수요일에도 이렇게 상한가를 한 종목이 기록을 했죠. TS 트릴리온, 그다음에 메타랩스, JW 신야 이렇게가 이제 세 군데가 탈모 관련된 주로 정책주로 좀 엮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좀 급등하는 모습이 장초에는 최소한 연출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임플란트 관련된 공약도 좀 내오겠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오스템 임플란트의 반대급부로서 디오라든지 덴티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급등을 했는데 오늘도 그래서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고 잘 버텨줬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정책주와 맞물려서 또 내일까지도 디오, 덴티움, 덴티스 정도는 좀 아무래도 장초에 좀 급등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선주나 정책주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이 종목들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오지표 좀 빠르게 살펴볼게요. 오늘의 신규 확진자 수는 4,444명이고요. 현재 코로나 라이브는 3,752명. 근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오미크론은 현재 1,300명이고 확진자 수는 한 64만 명, 누적 확진자가 그 정도 되고 위중증자가 거의 1,000명 정도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현재 지금 백신에 대한 4차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화이자에서 뭐 그런 오늘 발표 WHO에서 발표한 부분도 있고 한데 어쨌든 점차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상당히 적어지고 있다는 거고 이미 그렇게 된 지는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을 할 때 조금 손실률을 줄여서 정리를 해야지 계속 들고 있는다고 뭐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나온다고 한들 사실은 상승하기 상당히 어렵다. 지금 분위기에서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현재 현 시간 다우존스 한 0.21% 그래서 오늘도 다우존스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나스닥은 보시는 것처럼 1.45%또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 시간 잠깐 살펴보면은 제가 어저께도 US 스틸, 뉴코, 뭐 맥모란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서 이런 흐름들이 좀 차트를 한번 볼게요. 뉴코 같은 경우도 어쨌든 신고가의 흐름을 거의 보이고 있죠. 지금 7, 8월 달에 신고가를 한번 달성했고 다시 한번 신고가의 근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우리나라 철강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단기적인 상승이 아니라 어느 정도 추세에 대한 상승이라면 지금도 뭐 알미늄 관련된 주들도 어제도 움직였고 이제 내일도 움직일 거잖아요. 조일 알미늄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자재 가격이 다시 급등을 하고 있다는 얘기들은 결국엔 그런 관련된 종목들 우리나라도 4월 달에 많은 시세를 줬던 철강주, 스틸주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뭐 NFT, 게임주, 뭐 비메모리 반도체, PCB 이런 데를 다 정리해야 되냐 이런 거는 아니지만 비중 조절은 분명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수익이 금 나고 있는 것들, 손절보다는 좀 익절을 하고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 뭐 그래도 한 20% 정도 정리를 하고 20% 정도는 가치주에다 넣는 그런 것들로 현재 시장을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왜냐하면 지난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달에서 한 6월 달 사이에는 제가 가치주에 대한 방송을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시멘트 관련된 것도 그렇고, 그 당시에는 또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아무래도 시멘트 관련된 주들이 건자재가 상당히 급등을 했었죠. 뭐 KCC라든지 오늘 급등한 한일시멘트라든지 성신양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제가 설명드렸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그 당시에 한 달 내내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언제든 연출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럼 지금 있는 성장주를 다 정리하라는 말이 아니라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은 필요하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런 단기 조정이 끝나게 되면 성장주들도 다시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반도체 생산 공장이 지금 시한 봉쇄령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악재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단기에 풀릴 악재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반도체 업황이 현재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현재 오일선을 이탈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동안 약세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비재는 이제 뭐 이렇게 소비재는 그냥 보합세 정도로 좀 보여지고요. 항공주도 보합세. 그러니까 가치주 안에서도 좀 편중이 있네요. 가치주 안에서도 아까 보여드린 철강주 같은 경우 좀 강한 모습이고, 나머지 종목들 이제 문제는 근데 이거죠. 이 빅테크 기업, 나스닥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 4%, 뭐 AMD 4% 이렇게 반도체 관련된 주도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반도체 소부장에 안 좋은 모습을 보이겠고요. 보시면 테슬라도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어저께 그나마 흐름이 좋았던 제너럴 모터스라든지 포드 같은 경우도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제는 괜찮았었던 전장 부품 쪽도 오늘은 또 추가적인 하락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은 걱정되는 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은 관망을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일 거고요.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서도 어느 정도 나는 그래도 다 기존에 다 정리를 했다. 뭐 지난주에 좀 정리하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환율이 오르면서. 그때 정리하신 분들 또 신규 매수를 꼭 해야겠다라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현재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죠.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 PCB라든지 뭐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 많이 올랐고, 근데 이제는 좀 조정을 받는 시기잖아요. 보시면은 1년 내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1년 내내 시세를 많이 줬고, 뭐 예를 들어서 대석전자라든지 심택이라든지 제가 그래도 한 6, 7개월 전부터 얘기했던 것들은 1년 새 거의 한 4배 정도 올랐거든요. 저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사실 상당히 많이 오른 거예요. 이미 많이 오른 거고, 사실 삼성전자만 작년에 못 올랐을 뿐이지 반도체 소부장들은 평균적으로 3배에서 5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1월 대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은 받을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물렸다면 내가 늦게 들어간 거지 종목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채금리는 1.68%. 이것도 제가 이제 급등하는 게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통은 3개월 차트를 가져오는데 일부러 1년 차트를 가져왔어요. 보시면은 거의 최고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국채금리는 세 차례 이제 금리 인상이 예고됐기 때문에 언젠간 3%, 4%대로 상승할 가능성은 당연히 뭐 예고된 수준이지만,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술주가 이렇게 성장주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게 가장 안 좋죠. 원달러 환율이 지난 1년 새에 최고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달러 환율 때문에 외국인 결국엔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식 강의 때 항상 수, 제재, 차 순서로 말씀드리죠. 근데 수급이 안 들어오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다. 원달러 환율이 높은 것까지 체크해드렸고, 빅스 지수도 현재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도 국제유가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오르고 있고요. 알루미늄은 거의 최고가 직전까지 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조일 알루미늄, 뭐 사마 알루미늄 이런 것들도 다 급등을 하죠. 그리고 그거 외에도 나머지 이제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 계속 하락을 하고 있네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인 하락도 있다. 그래서 오늘도 한 1.25%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주들은 더 많이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비덴트 같은 것도 더 많이 빠질 거라고 어저께 말씀드렸고, 오늘이 아마 한 10% 정도 하락한 걸로 기록해요. 근데 그거는 뭐 비덴트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현재 핀테크 뭐 또는 이 관련된 주들, 가상화폐 관련된 주들 모두가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문제지 사실은 개개별의 종목의 문제는 아닙니다. 증시 분석 빠르게 살펴보면 사실은 오늘은 증시 분석을 크게 할 게 없는 게 다 대선주예요. 30개 종목 중에서 17개가 무려 대선 관련된 주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일반인들, 그러니까 평소에 대선주는 사실은 제일 고난이도라고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익숙하게 매매를 하지 못하는 분들은 사실 오늘 같은 장에서는 대부분의 포트폴리오가 하락하는 것들,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테마주보단 어느 정도 그래도 실적 기반되면서 테마가 붙은 것들 중심으로 종목을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오늘도 다 하락을 했죠, 당연히. 왜냐면 실적 기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반대로 테마주만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뭐 대선주에 좀 더 관심을 가졌을 테니까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굉장히 극소수다. 그러니까 내가 내 계좌가 오늘 파란불이라고 해서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니다. 남들도 다 같이 힘든 장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특별하게 좀 볼만한 것들은, 왜냐면 이 대선주 안에서도 좀 거래량이 제법 많이 실리고 본인의 시총보다도 훨씬 더 거래량이 많이 터진 것들 중심으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써니전자, 안철수씨 관련된 주로, 그다음에 까뮤 ENC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TS 트릴리온, 이 탈모 정책 관련된 주, 그다음에 메탈앱스 탈모 정책 관련된 주,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된 것들, 그다음에 JW 신약 이런 것들도 차트 괜찮은 것들, 이러면서 탈모 정책 붙은 것 중심으로 내일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일시멘트, 현대건설기계, 그다음에 나머지 좀 체크해 볼 만한 건 안랩 정도,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TPC 같이 이제 로봇 솔루션으로 오늘도 이제 좋은 흐름 어제 이어서 좀 보이곤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로봇주 자체가 조정을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결국엔 로봇 부품주, 그다음에 로봇 기술주 이런 것들 다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CES도 지금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7일 날 끝나죠. 7일 날 끝나면 재료가 소멸되는 거니까 거기에 따른 시세는 이미 로봇주에 다 반영이 됐고, 나중에 한 4월 달에 삼성전자에서 이제 로봇을 본격적으로 출시하게 되면 그때쯤이면 다시 한번 상승할 만한 재료가 나오겠죠. 그리고 뒷단에 있는 것들 보시면은 정기장 순위에 그 뭐 콘텐츠, 그다음에 대보 마그네틱 이런 데 2차 전지 장비 뭐 다 개별주 상승이기 때문에, 근데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뭐 반도체 그 대선주 제외하고는 가치주들이 좀 올라온 게 눈에 보이죠. 아까 보시면은 한일시멘트, 현대건설기계,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대그 마그네틱, 그다음에 STX 엔진, 뭐 이런 것들처럼 이렇게 기계주 이런 것들 가치주들도 같이 움직였다 정도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 금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써니전자, 그다음에 LG화학 정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화학도 가치주죠. 화학이 왜 오르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유니드 이런 거 요새 왜 오르냐고. 유니드도 가치주죠. 그 화학주가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가치주기 때문에, 물론 수소산업이라는 성장성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화학주는 가치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 상위 종목들 중에 보면 써니전자, 오픈베이스,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테마주는 무조건 대장주, 부대장주까지만 해야 되지 아랫단에 있는 잘 못 오르는 것들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떨어질 땐 같이 떨어지고 오를 때는 대장주만 오르는,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뭐 현재는 보시면은 뭐 써니전자나 아까 까뮤 ENC 이런 것들이 안철수 씨 대장주라고 할 수 있겠고,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었죠. 최재형 씨 관련된 주였는데 이로운하고 오픈베이스 많이 설명드렸었잖아요. 근데 또 어느새 또 안철수 씨 관련된 주로 분류가 됐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오픈베이스도 그 당시에는 좀 이렇게 쉬운 패턴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상한가 종목들 오늘 보시는 것처럼 안철수 씨 관련된 주가 세 종목이나 있었고, 이재명 씨 탈모 관련된 것들이 하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다. 휴맥스 홀딩스도 원래는 홍준표 씨 관련된 주였죠. 근데 안철수 씨까지도 이제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순매수 보면은 기아, 그다음에 쌍용 CNC 이렇게 가치주들의 좀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다. 기관 순매수도 보시면은 쌍용, SG 세계물산, 페노션, 현대제철, GS건설 다 가치주죠. 그래서 역시나 기관들도 가치주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매도를 오늘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1조 가까이 매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치주는 샀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성장주에서 결국에는 금리 인상 수혜주인 가치주 쪽으로 좀 어느 정도 수급이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3일 전부터 계속 가치주 쪽을 좀 체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어제도 그래서 제가 가치주 vs 성장주로 제목을 달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 흐름이 가치주 쪽으로 예전처럼 갈 가능성이 좀 더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가치주를 조금 더 마음 놓고 그러니까 안심하고 또 사도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죠. 가치주의 시세가 끝났을 때 한 7월 달 완전 시세가 끝났을 때는 뭐 테마 조선주라든지 이런 거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제가 오히려 말씀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시세가 끝났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5개월 가까이 물렸었죠. 그리고 또 거의 반토막 나신 분들도 좀 있고요. 근데 반대로 지금은 어느 정도 저점을 다지고 있는 상태고, 이런 공시라든지 수주 공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계약 체결일 공시 같은 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적이 뭐 아직은 뭐 슈퍼 사이클이나 이런 얘기는 전혀 없지만,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또 금리 인상 수혜주 해서 같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가치주가 예전에 4월 달, 5월 달처럼 완전히 성장주를 누릴 정도로 올라서겠냐라는 거는 저는 거기에는 좀 부정적이고요. 다만 일단은 성장주가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로봇주, 뭐 항공우주, 그다음에 이런 NFT, 게임주 이런 것들이 너무 급등을 했잖아요. 지금 한 3달 사이에 그런 것들만 급등하고, 반대로 가치주들은 너무 눌려 있었죠. 3-4개월 동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순환매를 돌면서 상승하는 흐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순매수도 체크해 보면은 이렇게 가치주가 상위 종목에 있죠. 하나생명, 뭐 상용, 두산중공업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안철수 씨, 홍준표 씨 관련된 주, 이재명 씨 탈모 정책 관련된 주가 무려 17개나 차지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제목이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 결국엔 관망, 소나기를 피하던가, 그러니까 보유 종목 관리하는 거죠. 그것만 해도 너무 잘하는 거고, 왜냐하면 어줍지 않게 NFT나 게임주 많이 떨어졌다고 들어갔다가는 또 물린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오늘 잠깐 2-3% 상승할 수 있겠지만 결국엔 거기서 또 정리를 못하면은, 매도를 못하면 또 계속 쭉 하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 흐름에선 물론 아직도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는 거는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보면은 차트가 깨진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20선까지 이탈한 것들이 상당히 눈에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당연히 언젠가는 올라갈 거지만 그래도 최소한 한두 달 정도는 좀 흐름이 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건 전 세계적인 좀 트렌드니까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오늘도 이게 로보티즈 급락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뭐 계속 로봇주를 강조했지만 어제만은 제가 로봇주는 이제는 거의 끝물이다. 그래서 항상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고정 댓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어쨌든 제가 방송을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하면서 하락장 때가 상당히 꽤 있었거든요. 물론 전통적인 하락, 정말 뭐 예전처럼, 예전 뭐 2년 전, 3년 전 이럴 때처럼 박스피 이런 것도 아니고, 사실 지금 하락장은 예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작년에 새로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당연히 지금 이 정도 하루 이틀만 빠져도 너무 힘들죠. 그리고 또 우리가 뭐 11월 달 이럴 때 좀 그래도 한 제법 2주 정도 빠지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때 한 거의 일주일 내내 하락하고 이런 날도 있었죠. 근데 이런 것들도 주식의 전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패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여기에 대해서 계속 우울해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결국에는 주식을 계속 해야 될 건데 앞으로도 여기서 포기하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좀 이럴 때 강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은 뭔지, 또 이럴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뭐 예전에 고버스나 인버스 같은 것도 얘기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도 뭐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어려운 장이지만 그 안에서도 수익을 내거나 또는 보유 종목들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